여러분 안녕. 오늘도 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어려운 경제와 금융의 세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가 생겨난 역사와 유래를 알면 됩니다. 은행, 주식, 보험, 각종 파생 상품이 처음에 어떤 이유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알면 훨씬 재밌게 느껴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 한문 선생님께서 한자나 사자성어를 알려주실 때마다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유래나 스토리를 함께 설명해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한자 한문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선생님께서 그 한자에 대한 유래나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까 아무리 어려운 단어여도 이 단어가 이러이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탄생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 남고 훨씬 이해가 쉬웠습니다. 한빛비즈에서 이번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 하룻밤에 다 읽는 경제 에스프레소. 이 책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금융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각종 금융 상품들은 어떤 이유로 탄생을 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쉽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루이 14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루이 14세가 잘못된 판단으로 프랑스를 파산시켰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발단으로 채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 또 JP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와 같은 투자은행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등 진짜 읽기 쉽고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서 경제 초보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아마 이 책 읽어보시면 하루 만에 다 읽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책의 많은 내용 중에서 돈이 돈을 낳는 원리, 요즘 말로 은행의 돈복사 시스템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날 금융기관에는 부분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지급준비금이란 금융기관에서 자산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현금 상태로 두어야 된다라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1억 원의 예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7천만 원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관하려는 마음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이 재산을 어디에 보관해야 가장 안전했을까요? 17세기 이전 잉글랜드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런던의 관광 명소인 런던탑 아시죠? 이 당시에 런던탑에는 왕실의 조폐국이 있어서 군인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런던의 자산가들이나 상인들이 이 런던탑에 본인의 자산을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1640년대부터 잉글랜드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찰스 1세는 당연히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상인들과 자산가들이 런던탑에 돈을 보관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관된 총 금액이 13만 파운드였는데 이 돈으로 왕실의 빚을 갚는 데 쓰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물론 공짜로 쓰는 건 아니었고요.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런던탑에 돈을 맡겼던 상인들이나 자산가들은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아니 왜 내 돈으로 국가에 돈을 갚느냐. 연 8%의 이자를 과연 받을 수는 있는 게 맞느냐 이러면서 런던탑과 왕실에 대한 신뢰도가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런던탑이 더 이상 안전한 돈 보관 장소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장소를 막 물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런던의 금 세공업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금 세공업자들은 아무래도 진짜 비싼 귀금속을 다루고 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금고도 엄청나게 튼튼하고 보안이 철저했겠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상인들은 본인의 돈을 금 세공업자들의 금고에 맡겼고요. 금 세공업자들은 그 증거로 보관 증서를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돈을 보관해주는 대가로 금 세공업자들에게 수수료도 냈고요. 근데 이게 안전하긴 하지만 약간 시스템이 좀 불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금고에 돈을 맡겼어요. 그러다가 B라는 사람에게 대금을 치러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A는 보관증을 갖고 세공업자에게 가서 돈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B에게 가서 그 돈을 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A가 B에게 본인의 보관증을 전달해주면 B는 그 보관증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도 있었고요. 그 보관증을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B가 C에게 보관증을 주고 또 C는 D에게 보관증을 주면서 교환의 수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들은 돈을 맡기는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도 받았고요. 또 사람들이 보관증만 교환하니까 바로바로 돈을 인출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금고에 돈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세공업자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냈어요. 바로 이 금고에 잠들어 있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고에 돈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때부터는 돈을 맡기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은행처럼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더 많이 맡길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의 은행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오늘의 주제, 오늘날 부분지급준비금 제도라는 금융 원리를 이때부터 활용을 했었던 거죠. 금세공업자들은 사람들이 금고에 돈을 아무리 많이 맡겨도 이게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고에는 늘 금고의 전체 금액의 80에서 90%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의 현금할 부분만 남겨두면 나머지 금액들은 돈이 잠들어 있지 않도록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금액들을 대출을 해주면서 새로운 돈을 창출하면서 돈이 돈을 낳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돈이 돈을 어떻게 낳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고객이 1억 원을 금고에 맡깁니다. 만약에 부분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은행은 이 1억을 A 고객이 찾으러 올 때까지 온전히 전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 1억 원을 빌려주지도 못하고 새로운 돈이 생겨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은행의 금고 자리만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분 지급준비금을 활용하면 1억 원 중에서 10%인 1,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새로운 고객에게 빌려줍니다. 그럼 이 9천만 원이 계속해서 돌고 돌겠죠. 그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그 누군가는 그 돈 중에 일부를 또 은행에 저금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은행은 또 그 고객이 예탁한 금액 중에서 10%만 남기고 또 누군가의 대출을 해주고요. 그러면 그 대출받은 돈이 또 돌고 돌고 돌아서 누군가는 또다시 그 돈의 일부를 은행에 저금하고 그럼 그 돈을 받은 은행은 또 그 돈의 일부를 빌려주면서 결국 처음에 1억 원이 5억, 10억, 20억으로 계속해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 팽창되는 과정에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요. 물가는 올라갑니다. 우리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리고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주면서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처럼요.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올리거나 지급 준비율의 비율을 높이면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어떤가요? 이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는지 또 지급준비금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탄생이 되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고 쉽죠. 또 더불어서 은행이라는 기관이 잠들어 있는 돈을 활용해서 돈을 팽창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내 돈이 그냥 통장에 가만히 잠들어 있게 하지 않고 돈의 일부가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투자를 하면서 돈을 불려나가야 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돈 공부에 흥미를 심어줄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책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선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댓글 남겨주시면 15일에 제가 커뮤니티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